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제공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셨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모든 이슈들 뉴스나 기업을 통해서 파악은 물론 기업이나 업계 담당자들을 만나서라도 관련 내용들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데이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 영상들 여러분 투자 수익 보는데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기업은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업은행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짜 배당주입니다. 진짜 뭐 은행주들 배당 좋다, 뭐 증권사 카드사도 배당 좋다, 정유주 배당 좋다 하지만 기업은행 배당은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나라가 주인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기업은행 이제 주주 현황입니다. 기업은행은 실제 유통 물량은 한 25%,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있지만 아예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60%에 가까운 지분을 들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은행들이 뭐 예대마진으로 이자 노래한다, 이자 장사한다, 국민들한테 좀 환원해라, 횡재세 내라, 뭐 아니면 상생금융하라 하지만 기업은행은 애초에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런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배당함으로써, 즉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 세금으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세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은행을 통한 배당이기도 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행 배당 성향을 보면은 이익에 대해서 배당하는 금액이 30% 초반대예요. 30% 초반대고 정확히는 2022년 기준으로 31.2%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일반 은행들에 비해서는 높아요. 시중은행들은 이렇게 배당 주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또 너네 돈 벌어가지고 너네끼리 또 돈 연차냐 이러는데,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정부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갖고 돈을 버는데 배당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아주 정말 특수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너무 고평가될 때만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배당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당 성향 보시면 지금 31.2%인데 이게 지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세수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금은 현재 주당 1,000원에서 주당 1,050원까지도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670원, 현재 제가 영상 만들고 있는 날이 11월 23일 기준으로 이 정도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1,050원 기준일 때 한 그래도 9% 정도 배당 수익률 나오네요. 높죠. 여기에 뭐 주가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더 배당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기업은행의 특징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은행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뭐 가계대출, 뭐 대기업 대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는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충당금을 선반영하고 있고, 왜냐면 보시다시피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작잖아요. 중소기업 대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충당금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 NEM 이제 예대 마진은 한 2% 아래로 관리를 하면서 정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좀 이제 실제로 기업은행을 거래하는 이제 기업은행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돈을 잘 갚는 기업들한테는 이자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은근히 더 받아요. 너네 돈 버니까 너네 이자 좀 더 내라.
뭐 이러면서 좀 초기에는 뭐 좋게 좀 얘기해가지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서 좀 돈 버는 기업들은 그러고, 근데 또 상황이 나빠진 기업들은 좀 연체 좀 밀어주고 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자생할 시간을 벌어주고 시간을 좀 주는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게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좀 좋아할 것 같지만, 막상 중소기업들은 기업은행을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래서 기업은행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즉, 이 눈에 보이는 NI의 매달 마진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사회 환원 요구도 크게 없으니까 버는 이익은 나라가 최대 주주인데 나라 세수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계속 자기 자본 비율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 8%를 요구하는 BIS,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핵심적인 자본만 빼가지고 순자본이라고도 하고 티어 1이라고도 하는데, 이 티어 1 자본만 따로 뺀 순자본 비율이 CET1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지금은 챙겨보는 시대가 됐고, 시중은행들은 뭐 한 13%까지 맞추고 11%면 좀 낮은 수준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권고 수준은 10.5%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이것도 10.5%만 맞추면 된다.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도 참 편안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뭐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정말 휘청거려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거기 때는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면 사실 주가에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이슈도 챙겨드리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면 평상적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돌아가고 영업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매년 꾸준하게 2조에서 3조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당기순이익이 그런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래서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국책 특수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뭐 나라가 휘청할 정도만 아니라면은 뭐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당 성향 증가까지 기대됩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건전성 지표도 뭐 개인 가계대출 계속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연체율 높아지고 부실할 수 있다 하지만 좀 제한된 비중이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참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장된 2,000개가 넘는 전 종목들 있잖아요. 이 전 종목에 대해서 모두 다 담당 멘토가 커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영상들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데 좋은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